그 뒤에 좀 남았거든. 그거 그냥 같이 하면서 해버릴게. 예. 어차피 그냥 처음부터 합시다. 네.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자, 찍고 있어 지금. 자, 실필평가 관련 숙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 교과서, 기본 베이스입니다. 다만 웬만한 내용은 다 프린팅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프린트 중심으로 하되 교과서에 있는 자료만 참고하세요. 자료들. 교과서에 있는 탐구활동, 자료실, 사진 잘 보시고요. 학습지에 자료 없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예. 자, 이번에 서술형 쓸 때, 제발 쓸 때 예를 들어 외교권 박탈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외교권을 박탈 당하였다. 문장식으로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1점씩 감점돼요. 서술형. 아시겠죠? 유의사항입니다. 자, 교과서 보시고 교과서. 자, 13쪽. 자, 흥선대응 개혁정책 중요합니다.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에 대한 개혁과 외부에 대한 대응 방안 두 가지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왕권 강화 정책과 민생 안정 정책 이 두 가지를 볼 거예요. 개혁 정책에 대해서. 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 순조, 헌종, 철종 무슨 시기였습니까? 세도 정치 시기였죠. 그걸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그 시기에 힘든 건 다 극복하게 됩니다. 우선은 안동 김씨를 정권에서 몰아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재를 끌고 들어왔고요. 그리고 비변사 안동 김씨가 지고 있던 권력 기구입니다. 이 힘을 축소시킵니다. 비변사의 기구 약화. 그와 더불어 국가를 다시 한번 정비하기 위해서 법전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대전 회통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던 법전 있죠? 경국대전, 그 다음 대전 통편, 속대전 등등을 다 모아서 만든 법전입니다. 마지막 법전 이게. 그 다음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건물을 하나 짓죠? 새롭게 다시 만듭니다. 원래 있던 거 불타가지고. 그게 뭐예요? 경복궁을 다시 만듭니다. 근데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야.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당백전 새로운 화폐를 찍죠. 상평통보의 100배 값어치를 찍은 이 문제 이 화폐를 찍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있죠. 물가가 너무 올라가는 거야. 이거 때문에. 근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원납전 이게 뭐였습니까? 이거 원납전. 기부였지 기부. 강제 기부금. 처음에는 그냥 너희가 낼 만큼 내라 했는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 거야? 강제로 가져간 거. 그래서 이게 원납전까지 징수하면서 점점 백성들의 원망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완성은 했습니다. 결국에. 또 한편으로 백성들을 위한 정책도 했어요. 다행히도.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삼정의 문란을 개혁했습니다. 삼정, 전정, 분정, 환고, 환정이라 불리기도 하죠. 자, 삼정 중에 정전, 땅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양전 사업을 실시합니다. 전국에 있는 토지를 다 조사해요. 누가 얼마나 땅 갖고 있는가. 그럼 양반들이 숨겨온 땅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땅으로 세금을 물리겠죠. 그러면 그만큼 백성들의 세금 부담이 조금은 줄겠죠, 당연히. 그 다음 군정, 군포 내는 그 세금, 군대에 대한 세금. 양반도 세금 내게 합니다. 양반도. 그걸 뭐라 합니까? 소호제가 부릅니다. 그 전까지 양반은 안 냈습니다. 원래 원칙은 내야지만 안 냈어요. 왜? 할 말 있는가 국가에다가 왜? 뭐라 할까? 나는 국가에 봉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사창제, 환곡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게 만든 겁니다. 자, 국가에서 운영하는 환곡이 아니라 각 마을별로 맡긴 거예요. 너희가 알아서 환곡을 돌려라. 그래서 그 마을에서 제일 뭐랄까? 덕망이 높고 혹은 가장 뭐랄까? 현명한 사람 하는 거예요. 관리를. 그럼 그 사람이 알아서 빌려주고 갚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약간 환곡의 문제를 조금은 개선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삼정의 문란을 개혁했고요. 더불어서 백성들이 힘들었던 게 있습니다. 바로 서원. 그 양반 유생들이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지방에서. 근데 공부뿐만 아니라 뭐도 합니까? 여기서 제사까지 합니다. 제사 비용을 누가 준다는 겁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해야 돼요. 제사 비용 전부 다. 그래서 이 서원이 너무 많다 보니 문제였던 거죠. 이거를 딱 47개에만 이거 다 정리해버립니다. 서원정을. 그래서 민생 안정을 또 꽤 했습니다. 흥선대용을 정책. 자, 여러분들은 어떤 정책을 했는가 그걸 좀 잘 유심 있게 보세요. 어떤 게 있는가. 그 다음 이 시기에 국제적인 정세가 만만치가 않죠. 외세의 침략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이때 흥선대원 어떻게 했어요? 국가의 문을
닫아버리죠. 이름하여 통상수교 거부정책이라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 순서를 특히 잘 유념해서 보세요. 어떻게 사건이 전개됐는가. 우선 병인양요. 누가 쳐들어온 겁니까? 프랑스가 쳐들어왔죠? 왜 쳐들어왔습니까? 병인 박해를 부실로 쳐들어왔습니다. 병인 박해가 뭔지는 아시죠? 병인년 우리가 천주교 신자를 대거 죽였잖아요. 그 중에 누구도 있던 거야? 프랑스 선교사가 있던 거였죠. 그 중에 한 명이 도망가서 청나라에 가서 이르잖아. 프랑스 군대한테. 그래서 끌고 온 거예요. 이때 활약한 사람 양원수, 한성근이라는 장군이 활약했고요. 프랑스 군대가 철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강화도에 있던 외교장과 문서를 다 쓸어갑니다. 나중에 돌아오긴 하지만 그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빌려온 게 됩니다. 그 다음 프랑스가 물러간 다음에 이번에 독일 상인이 들어옵니다. 이름은 오페르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협상이 안 됐어. 어떻게? 협박하죠. 뭘 갖고? 흥선대원군 아버지 무덤을 파헤칩니다. 뭘 가져가려고? 아버지 시체를 가져가려고. 그게 아버지 성함이 남현군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파헤치다가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죠? 이 사실이 누구 귀에 들어갔을까? 흥선대원 귀는 물론이고 백성들이 다 알겠죠. 결국 이걸 계기로 점점 서양이 싫어지는 거예요. 서양이. 그런 찰나 이번에도 누가 들어옵니까? 바로 미국. 이름은 신미양요라는 사건이죠. 왜 쳐들어왔습니까? 그렇지. 당시 병인 박해 직후야. 잘 기억하세요. 제너럴 쇼모어 사건 병인년입니다. 병인 박해, 제너럴 쇼모어 사건, 그 다음 뭐예요? 병인 양요가 되겠습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이 사건 대동강 강변에 올라서 미국 배가 온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불타버리죠. 우리의 관군과 그 당시의 평양 주민들에 의해서 그걸 부실 삼아 쳐들어온 거예요, 미국이. 그게 신미양요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활약한 사람은 어재연이라는 장군이었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전사였죠. 이 사람 깃발을 뺏깁니다. 결국 미국한테. 자, 그리고 다음 흥선대원군 너무 분노하는 거야. 계속된 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아예 못 박죠.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 그게 무슨 비석입니까? 척합이.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를 거부 의지를 보여주는 거야. 전 세계에. 척합의 내용 중요하죠.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였는데도 싸우지 않으면 곧 화의를 하자는 것이고, 화의를 주장하는 것은 곧 나라를 파는 것이다. 화의가 뭐냐? 혼잡네. 척합의 내용까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흥선대원군을 끝냈습니다. 불과 몇 분이야? 5분? 5분 10분? 자, 그럼 이런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의의가 있고 한계가 있겠죠? 좋은 점은 뭐냐? 외세의 침략을 막았어. 일시적으로. 좋은 점. 안 좋은 점은 뭐냐? 그만큼 우리의 근대화가 많이 늦어집니다. 일본과 청에 비해서. 오케이? 잘 써야 돼요. 자, 그리고 얼마 안가 문을 열죠. 그 첫 사건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배경. 자, 운요 사건. 일본의 배가 역시 강화도까지 왔습니다. 대포를 막 쏘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 자격을 씁니다. 그게 이름하여 운요 사건인데, 이걸 부실로 일본이 접근을 합니다. 이걸 부실로. 때마침 우리 또한 이때 정권이 바뀌면서 명성황후 세력이 국가의 문을 좀 열려고 했죠. 그런 찰나 박규수를 비롯한 통상 비국론자들이 주장합니다. 당장 일본과 손을 잡자. 그게 좋아서 잡는 게 아니라 지금 일본은 어때요? 많이 발전했습니다. 우리도 빨리 이걸 수용한다 이거야. 개화를 하자. 자,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죠. 자, 하지만 알고 보니 조약 성격이 어때요? 정말 우리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름하여 불평등 조약이었죠. 하지만 내용을 잘 보면 정말 근대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의 성격이에요.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불평등 조약이었다. 성격.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뭘 봐야 하느냐? 강화도 조약에 담긴 각 조항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 수업 때 했죠, 여러분들? 속 의미가 무엇이냐? 자, 우선 1조. 자, 조선의 자주국이다. 이건 왜 했냐? 바로 청나라의 종주권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조선 침략을 뭔가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제4조. 다 교과서에 있습니다. 조항들은 정치, 경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항구를 개항합니다. 인천, 부산, 원산 세 군데 항구를. 제7조. 우리 해안을 침략하죠, 일본이.
왜 해안을 침략하냐? 그 이유는 나중에 침략했을 때 침략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거야. 어디가 제일 처들하기 좋은가. 그 다음 제10조 이름하여 치외 법권이 되겠죠. 일본 사람들이 자유롭게 우리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일본의 속 의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다른 나라도 수교하죠. 가장 대표적인 나라 미국입니다. 그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남하 정책 때문에 우리가 좀 신경이 쓰였던 그 당시에 때마침 일본에 갔던 수신사 중에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웬 책 한 권을 들고 왔어요. 책 이름은 조선책략. 거기에 써 있는 게 뭐냐? 러시아를 막기 위한 우리의 비책이 써 있습니다. 뭐라 써 있나 보니까 미국, 청, 일본과 조선 손잡아야 한다. 그러면 남은 게 딱 하나 아니냐 거기 중에서. 미국. 청 이미 친했잖아. 일본 강화도 조약했죠. 그래서 미국이랑 조약을 맺습니다. 그게 이름하여 조미 수호 통사 조약입니다. 이 조약 내용에는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요거죠. 최국 대우. 기억하시죠? 최고의 혜택을 준다. 이 국가한테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다른 국가의 조항 중에 더 좋은 게 있으면 미국도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올리는 거예요. 조항에다가. 그 뒤로 영국, 독일, 러시아 등까지 다 우리가 조약을 맺습니다. 자, 조미수호 통상조약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또 나오네요. 그리고 이때 새롭게 형성된 세력이 있습니다. 정치 세력. 이름은 개화파라고 부릅니다. 시작은 그 아까 박규수 있죠. 통상개화론자. 거기서 시작했고요. 그 사람 키운 사람들이에요. 제자로. 그리고 이들의 정책 다 해외에 가서 해외 문물을 수용하자는 정책이 되겠죠. 그래서 일본에 갔던 수신사가 있습니다. 정부가 보냈습니다. 가서 보고 한번 와보라고. 갔다 와 설치했던 국가의 개혁을 위한 정치 기구가 있죠. 이름은 통리, 기무, 아문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에서 근대적인 개혁을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설치했던 새로운 군대가 있습니다. 이름은 결비군이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 아직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역시 또 각 국가에 사신단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청에 갔던 사신이 영선사 가서 무기를 만드는 법 배우고 옵니다. 그 다음 일본 조사시찰단 아주 은밀하게 갔다 옵니다. 왜냐? 백성들이 싫어해서 일본을. 그 다음 미국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대한 보답을 위해서 보빙사가 갑니다. 그래서 각 국가에 누가 갔는가 정도만 좀 기억합시다. 누가 갔는가. 자, 한편으로 개화파에 반대되는 정치력이 있습니다. 이름은 위정 척사파. 이들이 주관했던 운동을 위정 척사 운동이라 부릅니다. 자, 이들의 형성 과정은 얘들이 지키고자 한 바른 게 무엇입니까? 바른 걸 지키려고 하잖아. 바른 거. 바른 걸 지키고 사악한 걸 배척하자는 거 아니야? 바른 게 뭐길래? 성리학을 지켜야 한다. 전통을 지켜야 한다 이거입니다. 자, 그래서 전개 과정 1860년대 흥선대원군 시기 때 통상수교 반대운동 같이 전개했습니다. 그때 강화도 조약 체결했죠? 그때 최익현이 뭐라 합니까? 외양 일체를 주장했죠? 외놈, 양놈 같다. 그리고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할 때쯤에 역시 조선책략 유포에 반대를 합니다. 왜 우리가 미국을 혼잡아야 하느냐? 그러면서 경상도 지역, 영남 지역 유생 만 명이 서명운동을 해요. 그게 이름하여 영남 만인소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흐름을 좀 기억합시다. 어떤 게 위정척사운동인가? 구분을 잘 하세요. 개화운동과 위정척사운동 구분만 잘 할 줄 알면 돼. 자, 그리고 이 둘이 충돌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1882년 이모 군란이 되겠습니다. 왜 발생했습니까? 왜? Y. 차별대우죠. 별기군 만들어지면서 원래 있던 군대 다 찬밥신세 해버린다. 월급도 안 주면서. 심지어 13개월치 월급이 밀립니다. 이들한테. 자, 그럼 불만사항이 쌓였어. 또 그 정부의 개화 정책이 너무 불만인 거야. 너무. 그래서 99인이 공기를 한 거죠. 처음 쳐들어간 장소가 일본 공사관입니다. 왜? 왜 일본 공사관? 별기군을 담당한 사람이 일본 장교였습니다. 또한 일본이 강화도 조약 이후로 해서 우리 쌀을 엄청 가져가죠. 그런 불만사항이 쌓이면서 먼저 간 곳이 일본 공사관 태움입니다. 불태워버려요. 그 다음 월급을 주는 관청, 현해청 습격한 다음에 거기 대표 관리, 민경호를 죽이고 그 다음 흥선대원을 찾아갑니다.
가서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오죠. 도와달라고 하면서. 때마침 누가 도망갑니까? 명성황후가 피신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청나라한테 SOS를 청해서 도와달라고. 결국 청나라 군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봉기 어떻게 했어요? 다 마무리 짓죠. 그럼 이 결과가 뭘까? 결과. 청나라의 간섭이 엄청 심해지는 거야. 누구한테? 우리한테. 자, 이모군란 결과 잘 보세요. 자, 청의 내정 간섭, 외교 간섭이 엄청 심해집니다. 그리고 이때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게 돼요. 또 청나라 상인들 특권도 인정해주고요. 이걸 이름하여 조청성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 부릅니다. 맺은 그때 약속에 대해서 무역 규정. 또 일본, 우리가 뭔가를 배상해야 됩니다. 뭘 배상해야 될까? 일본 공사가 불탔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사가 피해 배상금 지불하면서 일본이 얘기합니다. 우리 공사가 우리가 지키겠다. 그래서 앞으로 군대를 어떻게 하겠다? 너희한테 보내겠다 이거야. 그러면서 맺은 조약이 뭡니까? 재물포 조약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임오군란 이후에 청의 간섭을 두고 개화파가 둘로 갈립니다. 한쪽은 청의 간섭을 마땅히 인정하는 사람들이었고 한쪽은 뭘까? 그걸 싫어했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걸 인정했던 사람은 보통 온건 개화파 쪽 사람이었고요. 싫어했던 사람들은 급진 개화파 사람이었습니다. 자, 인물은 김옥균, 박영용, 서재필, 홍영식, 급진 개화파. 이들은 일본의 메이지 신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걸 따라하려고. 이들의 주장은 서양의 과학기술 플러스 서양의 사상, 제도 모두 다 적극 도입하자. 그리고 특징, 청에 대해서 되게 거부를 하는 거야. 강한 거부. 그 다음 김옥균의 경우에 국가에 지금 개발한 돈이 없단 말이야. 그럼 돈을 빌려야 한단 말이야. 누구한테? 여기 있는 일본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차관. 근데 실패했죠. 반대가 심어가지고요. 그다음 온건개화파 대표적인 인물은 김윤식, 민영목, 김홍식 등이 있고요. 이들은 청의 양농운동을 그 모델을 삼고자 합니다. 천천히. 가장 중요한 건 국가의 힘을 키우는데 그 기본은 무기다. 무기를 빨리 개량해야 한다. 그런 걸 주장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법과 제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양의 과학기술만 바꾸자 이거야. 이때 과학기술이 뭘까? 바로 무기예요. 서양식. 그리고 이들은 민씨 정권을 옹호하면서 청과의 4대 관계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구분 잘 하세요. 어떻게 바뀌는가 우리. 그리고 이런 불만 사항이 급진기하파 막 쌓인 거야. 그래서 빵 터트린 게 뭡니까? 바로 갑신 정변입니다. 왜 발생했다? 청의 간섭에 대한 불만과 정부의 개화 정책에 불만이 쌓였던 거죠. 주도 세력 다 누구입니까? 김옥균, 박영효 어디 쪽입니까? 다 급진기하파 되겠죠. 자, 발생 과정 우정 총국 축하 파티에서 이제 화제를 일으킨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뭐랄까 온건 개화파 및 민씨 세력을 일부 제거합니다. 그 다음 궁궐을 장악해요. 처음 있던 장소가 창덕궁이었는데 나중에 옆에 있는 경웅으로 옮깁니다. 옮기면서 개혁 정당 14개를 반포해요. 이걸 지켜달라. 고종한 철학 받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 명성황후가 어떻게 합니까? 또 누구한테? 청나라한테 도움 요청했습니다. 결국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진압하죠. 딱 며칠? 딱 3일 만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합니까? 우리가 3일 천하라 부르죠. 자, 이 결과 중요합니다. 결과. 역시 청의 간섭이 심해집니다. 역시나. 그 다음 이때 우리 또 일본 공사가 불탔어요. 백성들이 불태웁니다. 열받아가지고. 왜? 그 과정에 일본 군대가 도와준다 했다가 역시나 어떻게 합니까? 놔버리죠. 그걸 또 본 거야. 또 역시 일본의 그 경제 침탈에 대한 분노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일본 공사가 불탄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상을 해줍니다. 그게 뭡니까? 한성 조약이에요. 그 다음 텐진 조약 이건 뭡니까? 청과 일본이 맺은 거죠. 향후에 군대를 보낼 때 어떻게 하는 거 서로 알리라 이거 아니에요. 청의 간섭을 좀 치기 위해서 우리가 러시아랑 또 손잡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러시아를 견제했던 영국이 우리 남쪽에 있는 섬 거문도를 강제로 점령해버려요. 이게 뭡니까? 바로 거문도 사건입니다. 이때 우리의 한 뭐랄까 개화파 한 명이 6.1주년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뭐라 합니까? 우리를 가만 좀 냅둬라. 그러면서 독일인 부들러와 함께 우리의 중립국을 주장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우리 건들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힘이 있어야지. 안 됩니다. 자, 다음 동학농민운동 24쪽부터 26쪽 내용 되겠습니다.
자, 왜 발생했는가? 그 배경. 첫 번째, 일본의 경제 침탈이 심했습니다. 곡식을 막 가져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방공령 실시하잖아.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안 됐죠, 그게. 왜? 일본이 억지를 부리잖아. 너희 정해진 약속 안 지켰다. 한 달 전 통보인데 안 됐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에도 배상금을 지불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탐가오리의 수탈 이런 게 맞물리면서 백성들이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 찰나에 전라도 고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부 군수 조명갑이 횡포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부에서 처음 봉기가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335 모이죠. 근데 처음 정부가 그걸 잘 해결하려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 해결을 시도했던 이 용태라는 사람이 더 탄압이 심하게 한 거예요.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납니다. 그게 1차 봉기가 된 거예요. 근데 모일 때 이들이 뭐라 합니까? 이름하여 보국안민, 제폭구민을 외치죠. 국가를 좀 보호하고 편하게 하자. 제폭구민, 폭정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하자. 이런 구호로 해서 백산에 모였고 전주를 치고 들어갑니다. 전주를. 그때 관군과 싸워서 이기는데 대표 전투가 황토현 전투와 황룡천 전투가 있습니다. 자, 전주선 점령했죠? 그래야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청에 또 도움을 요청해요. 청나라한테. 청나라 그때 들어왔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구 들어올까요? 일본도 같이 들어온 거야 이때. 그걸 본 정부가 너무 놀란 거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부가 먼저 나서가지고 농민들한테 얘기합니다. 화해하자. 그게 뭡니까? 전주 화약이라는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농민군대가 정부한테 패정개혁안 12개를 제시합니다. 이것만큼은 꼭 지켜달라. 12개. 그리고 합의를 했어요. 정부랑. 그리고 농민이 철수하면서 자치행정기구를 만듭니다. 이름하여 집강소를 만들어버려요. 정부 또한 이들의 개혁을 지켜주기 위해서 교정청이랑 관청을 취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패정개혁안이 무엇이 있는가 유심히 보세요. 이들이 뭘 주장했는가 아시겠죠? 잘 써야 됩니다. 나중에 시험 볼 때. 패정개혁안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프린트에 있어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자, 그리고 이 철수했던 농민이 한 번 더 봉기합니다. 왜? 일본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경복궁을 강제로 점령합니다. 이걸 들은 농민이 열받은 거지. 쟤네가 뭐길래. 그래서 한 번 더 모여서 일본을 치기 위해 서울로 진격합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됩니까? 공주 우금치에서 패배합니다. 처참하게. 그리고 당시 지도자 전봉준 체포되었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봉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거 오타예요. 봉기가 끝났어요. 이런 동학농민운동의 성격 당부장 표시입니다. 성격. 자, 반봉건 반외세의 민족운동이었습니다. 성격 아시겠죠? 자, 그리고 농민들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게 바로 무슨 개혁? 갑오개혁이에요. 그게 바로 갑오개혁. 근데 문제가 있죠? 일본군이 점령하면서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요거를 교정청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김홍집을 내세워서 이름하여 군국 기무처를 설치해요. 그러니까 개혁을 관장하는 관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개입할 수가 없는 게 이때 일본은 누구랑 싸우죠? 바로 청과 싸웁니다. 청년제. 일본이 개입을 못한 채 우리가 개혁을 주도하려고 합니다. 그게 1차 갑오개혁인데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별로 무엇이 있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분리했고요. 과거제를 폐지했습니다. 경제는 본인 화폐제를 사용했고요. 조세를 이제 뭘로 합니까? 화폐로 내기합니다. 화폐로. 조세 급납화. 그 다음 불량형 한 돼, 한 말, 이 사이즈를 다 통일시키고 전국적으로. 사회 가장 중요하죠. 뭘 폐지합니까? 신분제를 법적으로 폐지했습니다. 그 다음 좀 남편을 잃은 여성들 있죠? 그 과부들의 재혼, 재가도 허용했고요. 좋은 풍습과 연좌제를 금지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일본이 전쟁에 거의 뭐 승리가 보이죠? 일본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2차 갑오개혁이에요. 김홍집을 잠깐 물리고 박영규를 불러옵니다. 일본에서. 연립내각, 연립정부를 세워요. 둘이 같이 하라고. 근데 실제는 누가 합니까? 거의 뭐 일본이 다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군국기무청 폐지해버리고요. 행정구역도 8도에서 23구로 개편시킵니다. 각 지방에 재판소 설치했고요.
이때 고종이 반포했던 헌법이 있습니다. 이름은 홍범 14조를 얘기했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뭐냐? 이걸 만든 사람이 박영효라는 사람이에요. 박영효. 그 다음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해서 우리의 교육에 대한 문제를 꼬집으면서 학교를 세웁니다. 이름은 한성 사범학교. 뭐 하는 곳일까? 선생님을 키우는 곳입니다. 가르치는 곳. 자,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청나라 일본 싸움에서 일본이 승리했죠. 결과 일본이 조약을 맺습니다. 이름은 시모노세키 조약. 이때 일본이 땅을 가져가 청나라 땅을 요동반도를 가져갑니다. 그러자 러시아가 한 거라고 하죠. 일본한테 왜 가져가냐고. 근데 혼자 하기도 그러니까 누구 부릅니까? 친구를 불러요. 독일, 프랑스를 부릅니다. 이름하여 삼국간섭이라 불러요. 이걸요. 이걸 봤던 우리 정부가 놀란 거지. 러시아가 좀 힘이 세네? 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빨리 배척하자 이거야. 그러면서 당시 명성황후가 러시아 세력을 대거 끌어들입니다. 대거. 그럼 일본이 가만히 있겠냐? 일본이 이제 역습을 하겠죠. 명성황후를 시해합니다. 이게 뭡니까? 을미사변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일본의 정권을 잡고 일본에 의해서 개혁을 시도합니다. 을미년. 그래서 무슨 개혁? 을미개혁이 되겠습니다. 을미개혁. 을미사변 후에 일본의 간섭이 점점 강해진 것이고요. 개혁 내용, 태양령을 사용했고요. 건양, 양령을 세웠다. 이걸 기념하게 만든 연호를 씁니다. 반발령 실시했죠. 반발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 다음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사를 맞죠. 종두법을 시행했습니다. 그 다음 우편 제도를 다시 실시하고요. 다시 우정총국이 갑신정에서 불탔잖아요. 다시 실시를 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자, 다음 이런 찰나 반발령 실시 때문에 을미 의병 발생했죠. 그쵸? 자, 그래서 그 의병이 이러한 찰나 일본이 이걸 지나 바로 간단 말이야. 그럼 잠깐 궁궐이 비겠죠? 그때 고종이 어떻게 합니까? 고종이 어디로 갑니까? 자기 세자와 함께 러시아 공산으로 갑니다. 러시아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아간파천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찰나 어느 한 단체가 나오죠. 이름은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만든 사람 누구예요? 서재필이었죠. 자, 이들은 주장한 게 뭐냐? 고종 빨리 제발 돌아와라. 왜? 고종이 지금 거기 있는 순간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망가졌죠. 국가의 국권이 완전 뭐랄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위해서 신문도 만들었고요. 독립문도 만들었고요. 사람들을 모아서 얘기합니다. 이름하여 만민공동회 개최합니다. 여기서 뭐라 하느냐? 러시아, 프랑스, 독일, 미국이 가져갔던 뭐 금광 채굴권, 금강 그 운영권, 산림체벌권, 철도 부설권 그런 각종 이권을 당장 다시 돌려달라 이거야. 실제 러시아가 빌려가서 땅을 줍니다. 다시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더 발전해서 관리도 참여합니다. 이름하여 관민공동회 개최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뭘 하나 보니까 고종한테 건의를 합니다. 이름하여 헌의 6조를 건의해요. 여기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입헌 군주제를 주장합니다. 중추원을 포함한 새로운 부서를 세우면서 그 의회에 의한 정치를 하자 주장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고종이 모함에 의해서 다른 기특적인 원리 어떻게? 독립협회가 입헌 군주제가 아니라 뭘 시작하려 한다? 공화정을 실시하려 한다. 모함을 합니다. 보수파 관리들이. 그래서 고종이 어떻게 합니까? 독립협회 강제로 해산시키죠. 그때 데리고 온 단체가 황국협회 보부상 단체입니다. 이들을 시켜서 강제 해산합니다. 독립협회. 그리고 이맘때 고종이 돌아왔죠. 다시 새로운 궁궐로 러시아 공산과 제일 가까운 곳으로 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경운궁이죠. 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난 황제야. 뭐랍니까? 우리나라 대한제국이다 하죠. 바로 대한제국이 세워집니다. 고종에 의해서. 그리고 고종은 황제가 됩니다. 연호 뭐라 부릅니까? 황무라 부르죠.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 거행했고요. 개혁을 시도합니다. 가능한 이유는 뭐냐? 이때 일본이 잠깐 물러나 있어요. 누구 때문에? 러시아 때문에 물러나 있습니다. 러시아 때문에. 그래서 이때 광무개혁 기본적인 방향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옛날 시스템 기본으로 해서 새롭게 한번 나아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황제의 힘을 엄청 강화시켜요. 그때 반포했던 헌법이 뭐냐? 대한민국 국제
라운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에 있어요. 이거 내용. 그리고 새로운 걸 하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합니다. 그러면서 발급한 문서가 있어요. 그거를 지계라 부릅니다. 그 다음 새로운 공장과 회사를 만들었고요. 군대를 개혁합니다. 군대의 군권을 쥐고 있는 게 황제입니다. 그걸 통솔할 수 있는 부서가 원수부고요. 서울을 막는 시위대, 지방을 막는 진위대, 새로운 군대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교통, 통신, 금융, 전기 등 새로운 근대화 시설이 되게 많이 들어와야 돼. 자, 이게 광무개혁인데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왜냐? 러시아와 일본이 싸웁니다. 누가 이긴가요? 일본이 승리했죠. 그러면서 맺은 조약이 뭡니까? 을사늑약 조약이 되겠죠. 자, 지난 시간 배운 거죠? 금방 왔지? 자, 너희는 이제 왜 발생했습니까? 만주와 한반도를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대립한 거예요. 근데 일본이 러시아를 먼저 공격하죠? 승리했어 누가? 일본이. 근데 그 과정에서 한일 의정서 우리의 영토를 일본이 쓰겠다 하자 약속을 하죠? 그러면서 일본이 뭘 가져갑니까 이때? 섬. 무슨 섬을 가져갑니까 일본이? 독도를 가져갑니다. 왜? 무인도니까. 그 다음 제1차 한일협약, 우리의 외교와 국가의 재정, 세금을 걷는 거 그런 걸 모두 다 일본이 간섭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연일동맹, 연일동맹, 목 아프다. 자, 이거는 뭐냐? 영국이 이때 인도를 식민지로 하려고 합니다. 일본은 우리요, 대한제국이요. 또 인정해주는 거야. 1차는 영국은 일본은 대한제국. 2차가 영국은 인도, 일본은 대한제국. 이렇게 해서 역시 또 인정해준 거야 또. 그 다음 일본이 은밀하게 미국을 만나요. 미국의 국방부 장관 테프트, 일본 외교수상 가스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필리핀을 갖겠다. 너희는 뭘 가져라? 대한제국 가져라. 공통점이 있죠. 다 뭡니까? 대한제국의 우월권을 계속 인정해주는 거야. 그게 확정된 사건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 일본이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맺은 조약이 있습니다. 바로 포츠머스 조약. 이 내용이 써 있습니다. 일본의 1조 1항에 써 있습니다.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겠다. 이제 일본은 뭐 하면 돼? 밥상 다 차렸으니까 뭐 하면 됩니까? 그거를 먹으면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을사조약. 하지만 을사늑약이라 부르죠. 왜? 강제로 맺어가지고. 이때 뺏긴 게 있죠? 외교권 뺏겼습니다. 그 다음 통감부를 치 일본이 통감부. 그 통감이 누구였습니까? 이토 히로부미였죠? 이 내용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고종이 어떻게 했어? 이걸 부당함을 좀 알리고자 하기 위해서 세계평화회의에 우리 특사를 아주 몰래 보냈잖아. 왜 몰래 보냈을까? 우리 집 외교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갔던 사람 이준, 이상설, 이위종 아주 힘들게 갔어. 철도를 타고 문을 안 열어줘요. 왜? 이미 일본이 다 알고 선수를 칩니다. 어떻게 했을까? 이준 너무 원통한 거야. 뭐랄까 화병 때문에 돌아가죠. 화병. 이상설, 이위종 못 돌아옵니다. 왜 못 돌아왔습니까? 돌아오면 잡혀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 일본한테. 고종 어떻게 했을까? 책임을 묻겠죠. 너 왜 보냈냐면서. 그래서 고종을 황제 자리에서 강제로 쫓아냅니다. 고종의 태위. 자, 이 내용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고종이 쫓겨난 다음 맺은 조약이 있습니다. 이름은 한일신협약, 다른 말로 정미 7조약이라 부릅니다. 내용은 뭐냐? 그 통감의 힘을 더 강화시킵니다. 통감한테 인사권을 주는 거, 관리 인사권. 그러면 모든 관리를 누굴 뽑겠냐?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친일파, 아니면 일본 사람들을 뽑겠죠. 그리고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로 해상합니다. 왜 해상할 수 있을까? 안 하는 순간 얘네가 반발하겠지, 그치? 왜? 우리 황제가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얼마 안 가 의병이 또 발생한 거야. 그게 무슨 의병이었습니까? 정미 의병 기억하시죠? 그리고 1909년 10년 기유각서에 의해서 사법권 뺏어가고요. 그 다음 얼마 안 가 경찰권 다 가져갑니다. 군대도 없어, 경찰도 없어, 법도 우리 마음대로 못해. 어떻게 될까? 일본 땡큐지. 이제 뭐 하면 돼? 아예 삼킨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한일 병합조약입니다. 이때 일본이 뭘 설치하나 보니까 조선 총독부를 설치했었고요. 이때 이걸 동조했던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일진회입니다. 얘네가 오히려 앞장섭니다. 우리 빨리 일본과 합병하자. 먼저 하자고요, 얘네가. 그럼 이제 일본은 뭐 하면 돼? 해주겠다. 한마디 하겠지, 얘네가. 너희가 먼저 하자고 했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마땅한 명분이 생각, 명분. 한일 병합.
이때부터 우리는 일제 강점기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당하고만 있냐? 아닙니다. 우리는 저항합니다. 민영환 어떻게 했습니까? 자결하죠. 2천만 동포에 사죄한 다음 자결했습니다. 너무 억울해가지고. 장지현 신문사에 논설문 게재했습니다. 시일야 방송되고 오늘 목놓아 통곡한다. 자, 전명은 장인환 외교 고문 스티븐스 암살했죠. 안중근 모든 이 사건의 원흉 누구예요? 이토 히로부미 하얼빈역에 수단했습니다. 1909년. 그리고 23살 꽃다운 청년 이재명 을사오적 누구예요? 이완용을 제거하려던 실패했습니다. 명동성당 앞에서. 나인영 오기요 그런 을사오적을 제거하기 위한 암살단 이름하여 자신을 만들었지만 성공한 바는 없습니다. 아쉽게. 또 한편으로는 아예 본격적으로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잠시 뒤에 나올 의병활동, 그 다음 애국개몽운동인데 그 전에 독도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독도가 왜 우리 땅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삼국시대 지증왕 때 13년 노래에 나오죠?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그걸 누가 갖다 놓은 거야? 이사부라는 사람이 정복을 했습니다. 우상국이 뭐야? 울릉도를 포함한 그 섬들을 다 의미합니다. 이때부터 누구 땅이라는 거 독도가? 우리 땅이었죠. 그렇죠? 조선시대 숙종 때 안용복 어부예요. 얘가 물고기 잡는데 계속 일본 사람들이 있는 독도 근처에 열이 받겠죠? 가서 따진 거 일본 가가지고. 이거 왜 자꾸 여기 있냐? 일본이 뭐라 했을 것 같아? 미안하다. 스님한테 하면서 앞으로 안 가겠다. 너희 땅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땅인 거 확인을 받고 와요. 그 다음 대한제국 시기 때 고종이 명령을 내립니다. 대한제국 칙령. 칙령의 황제 명령입니다. 제41호 2조에 써있어요.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승격시킨 다음에 그 주변 사람을 다 관리하라 이거야. 그 중에 뭐가 있던 거야? 독도가 있던 거예요. 한마디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이 그때 이미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뺏깁니까? 무슨 전쟁?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뭐라 합니까? 한일 의정식을 하죠? 뭐예요 이게? 우리 영토를 일본이 전쟁 동안 쓰겠다 이거 아니야. 군사기지로. 그래서 당시에 일본 어부가 독도의 강치, 그 물개 같은 거예요. 엄청 많다. 이걸 잡고. 그 다음 일본 군대 또한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한 기지. 딱 독도가 일본과 러시아 연해주 사이 딱 가운데에 있어요. 그럼 감시하기 딱 좋겠죠. 일본이 가져간 거 독도를 무인도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우리 땅인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땅인가? 역사적인 근거. 자, 항일 의병운동. 일본에 저항했던 거죠.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 자, 을미의병 왜 발생했습니까? 을미사변과 반발령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분은 유생 출신의 류인석, 이소웅 등이 있고요. 그 밖에 많은 농민 군대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동아농민들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단체를 활빈당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들어본 적 있죠? 홍길동 전에 나온 그 활빈당. 이름을 따온 거예요. 거기서 모티브로 해가지고. 근데 결국 해산합니다. 왜? 고종이 아간파천했죠? 하자마자 단발령을 처리합니다. 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 고종이 얘기해줘요. 이제 그만 싸우자. 이런 식으로. 결국 해산합니다. 하지만 아직 그 불씨는 남아있어요. 그게 한 번 더 터진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을사의병이에요. 왜 발생했습니까? 을사늑약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주도한 인물은 유생 출신의 민종식, 최익현 유명하죠? 그 위정척사파 외양일체를 주장한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이. 그 다음 평민 출신의 신도일석도 있습니다. 태백사 호랑이. 일본이 제일 무서워했던 사람. 평민 출신이었고요. 자, 이들의 요구사항은 뭘까? 당연히 을사조약은 늑약은 무효다. 주장했겠죠. 이렇게 막 하는 찰나에 고종이 황제 자리를 쫓겨나는 거야. 더 커집니다. 왜? 누가 들어와 이제? 해산된 군인들이 들어와. 군인들. 더 커진 거야 의병활동이. 그러면서 이름하여 13도 창립을 만듭니다. 누굴 치기 위해서? 일본을 치기 위해서. 그래서 일본이 있는 서울을 치려합니다. 이름하여 서울 진공 작전 실시하려 하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일본이 좀 알았어 미리. 왜냐? 너무 규모가 커. 그 뻔히 보이잖아 그게. 그리고 당시 총대장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게 잠깐 얘가 3년 상실할 거 아니야. 잠깐 빠집니다. 그래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일본 당시 남아있던 의병이 대부분 다 전라도에 밀집해 있었어요. 거기에 치러 갑니다. 그 작전을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많은 의병장이 잡혀 들어가. 그럼 더 이상 국내에서 의병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나가야 돼 해외로. 그게 어딨던 거야? 만주와 연해주로 가서 독립군 활동을 합니다. 독립군. 이들의 목표는 뭐냐? 딱 한 가지예요. 일본에 맞서 싸우자. 무력 투쟁을 하자. 이게 됐습니다.
목표 잘 기억하세요. 그 프린트에 있을 거야. 별표로 해가지고 아마 프린트에. 자,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힘을 키우자 하죠. 어떻게 힘을 키우자? 민족의 실력 키우자. 어떻게? 교육과 산업에 투자하자 이거죠. 그걸 이름하여 무슨 운동? 애국 개몽 운동이라 합니다. 보완한 단체는 일본의 황무지 계약권 요구를 저지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한일 의정서에 의해서 일본이 우리 땅을 빌려고 했던 거야. 근데 우리가 거기에 반발했던 거죠. 안 된다. 저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강제 해산당합니다. 그 다음 헌정연구의 입헌 정치를 주장합니다. 역시 강제 해산당합니다. 누구한테? 일본한테. 이걸 계승한 단체가 대한자강회예요. 아, 그 전에 요 헌정연구회 전신협회 있습니다. 독립협회. 계속 연결돼요. 연결. 독립협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다 연결됩니다. 이 대한자강의 경우에는 교육과 산업을 강조합니다. 역시나. 하지만 고종퇴위 때 막 반발했던 거지. 안 된다. 하다가 역시 또 일본에 의해서 강제 해산당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일본의 눈에 안 거슬리게 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주 비밀리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든 단체 뭡니까? 바로 신민회예요. 신민회. 신민회. 만든 사람은 안창호, 이승훈, 양기탁이 만들었고요. 비밀 결사 단체입니다. 자, 이들의 목표는 자주 독립을 한 다음에 국가의 힘을 키우자. 그 다음 독립을 하면은 왕은 없어야 한다 이거야. 왜? 왕이 쓸모가 없는 거야. 고종 쫓겨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차라리 어떻게? 국가의 대표를 뽑자. 어떻게? 투표를 해서 무슨 정치입니까? 공화정을 추진합니다. 독립한 다음에. 자, 이들의 활동 내용 교육, 산업,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요 세 가지 잘 기억하시고요. 이 신흥 강습소의 경우에는 요 내용에 속한 거입니다. 봅시다. 교육의 경우에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세웠어요. 이걸 세운 사람이 안창호, 이승훈이었죠. 산업을 위해서 자기 회사 도자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다음 태극서관 출판사예요. 출판사. 이걸 통해 돈을 번 다음 투자합니다. 어디에? 독립운동에. 만주 삼원고 지역에 독립운동 기지를 세워요. 이걸 투자한 사람이 이회영이라는 사람이고 무려 600억을 투자해요. 여기다가 600억. 지금도 600억이야. 우리 명동 있죠? 그 당시 그 사람 가문 땅이었거든. 다 팔아버려요. 뭘 위해서?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그 다음 거기에 신흥 강습수도 독립군을 키웁니다. 군대를 키워요. 돈 필요하겠죠? 그 600억을 다 투자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되게 힘들게 살았어요. 가족 또한 가서 어머니들 막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했단 말이야. 대단한 사람이지 이회영. 그래서 독립군을 키워서 나중에 이 신흥 강습소가 바뀌어요. 신흥 무관학교로. 영화 암살 보셨죠? 전지현, 그 다음 조진웅 둘 다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학교를. 독립군. 특이한 거죠. 다른 단체에 비해서 무장투쟁도 준비했던 거예요. 얘들은. 하지만 해체하기가 105인 사건. 그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 한다. 그런 소문이 막 퍼뜨려진 거야. 근데 알고 보니 이게 뭐야? 일본의 조작이었어요. 얘를 잡기 위해서. 그걸 구실 삼아서 이거 신민회가 해체하면서 잡아들입니다. 105인 사건. 왜 105인 사건일까? 신민회 간부 105명 잡힌 거예요. 좀 있으면 마지막 하나 남았어. 3분짜리인데 금방 끝나요. 자, 지금 딱 지켜보니까 국가의 빚이 너무 많은 거야. 대략 한 1,300만 원 있다고 합니다. 이게 대한제국 1년 예산이에요. 이걸 갚기 위해 했던 운동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국채보상운동이라 부릅니다. 자, 이 내용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자, 이 1,300만 원 갚기 위해서 국민들이 모금 활동을 했던 거야. 처음 시작한 장소는 대구예요. 서상돈이라는 사람이 이름하여 국채보상 기성에 주식했습니다. 모금 활동을 막 해요. 그럼 어떻게 모으냐? 사람들이 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끊고 여성들은 뭐 손가락에 낀 거 반지, 귀걸이, 비녀, 자기 옷 비단 이걸 판매하는 거야. 그래서 모았어. 힘들게 모았었는데 일본이 방해합니다. 일본이. 심지어 이때 거의 뭐 전국적인 거였어. 이 활동이. 신문사가 알리면서. 어떻게 방해했나 보니까 이 양기탁이라는 사람, 아까 신민의 회원이었죠? 그 사람이 공금을 횡령했다 뻥을 친 거야. 일본이. 그래서 사람들을 들었어. 기분이 어떨까? 좀 그런 거야. 왜? 내가 모금했다 힘들게 했던 것인데 그게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횡령이 된 거 아니냐.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뭐야? 일본의 조작이었어요. 흐지부지 되면서 끝납니다. 국채보상운동. 그 결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시험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끝냅시다. 후!